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서로 직접 공격하는 것을 자제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긴 한데 양 캠프에선 날선 공방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맞대응을 했는데요. 예. 자, 먼저 보시면 안철수에게 모이는 사람은 민주당에서 실패한 사람이다. 국민은 안철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위 세력이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가는지 평가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말은 민주당이 아니라 4년 전에 박지원 대표가 했던 말입니다. 예. 자, 민주당이 오늘 이 발언을 직접 배포를 한 겁니다. 자, 당시에 안철수 신당이 창당이 되면서 민주당과 경쟁을 하려고 하니까 당시 민주당에 있던 박지원 대표가 안철수 후보 공격에 선봉에 섰던 겁니다. 예. 자, 그 선거철이 되니까 유독 그 과거 발언에 뭐랄까요? 그 발목 잡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달라진 걸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는 일이긴 한데 이유가 좀 설득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은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 설득력이 있어야 될 텐데요. 특히 그 박지원 대표가 문 후보의 공격에 몰두하다 보니까 좀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문재인이 되어야 광주의 가치와 호남의 몫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말실수였군요. 예, 어제 예. 뉴스에서 하는 얘기인데 저거는 말실수라고 누가 봐도 말실수인데 또 이거를 자유한국당에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준결 대변인. 자, 박지원 대표 속마음은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본가인 민주당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이게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왔다라고 저렇게 얹었습니다. 말을. 예. 이건 하나도 안 놓치려고 하네요. 대선 전국이다 보니까 각 당이 말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또 그걸 놓치지 않은 그런 모습도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자, 여론과 싸우는 홍준표. 자, 홍준표 후보가 어제 자체 조사에선 이미 대반전이 시작됐다. 그러므로 시중 여론조사 믿을 수 없다. 이런 주장들을 했다고 보도를 했었는데 예. 오늘 뉴스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 조사에는 20% 이상 올라가 있어요. 보궐선거를 전국적으로 대입을 하면 우리가 이기는 선거. 예. 실제로 오늘 이런 카톡 글이 돌아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 보수를 찍으면 보수가 이긴다. 4.12 여론조사, 홍준표 26, 문재인 22, 안철수 16 저런 식으로 여론조사 결과처럼 보입니다. 예. 자, 45만 명 국민이 실제 투표를 통한 4.12 여론조사다. 저런 식의 카톡 글이 돌았습니다. 예. 이거 많이들 받아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얘기 들어봤더니. 근데 홍 지사가 이제 자신의 지지율이 20% 이상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혹시 저겁니까? 아니면 다른 여론조사가 또 있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저걸 토대로 이야기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예. 결론적으로 이건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 카톡을 보시면 자, 여기 진짜 여론조사가 있다. 바로 지난 4월 12일에 치러진 재보궐선거다. 정확히 보시면 4.12 여론조사를 놓고 저렇게 수치화한 건데 예. 자, 여론조사가 아니라 재보궐 득표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 4.12 재보선 각 당 득표율 합산해 보니까 현재 홍 후보가 문재인 후보 또 안철수 후보보다 앞선다. 이런 주장인데 원래 여론조사라는 것은 이게 조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좀 다르죠. 그리고 그 소위 이제 사회과학적 조사 방법이라고 해서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래서 보다 좀 과학적인 것 이렇게 되게 이제 공유된 의식 속에서 여론조사가 나오는 법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는 좀 엄격한 제한과 기준들이 있는데 예. 지금 지난 재보궐 득표율을 여론조사 결과와 같다고 말을 하는 거라서 이건 사실 왜곡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거 혹시 그 자체 여론조사라고 해서 달리 여론조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일단 그 오늘 유세 현장에서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예.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수치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게다가 이 재보궐 선거를 통한 이 수치를 이야기하려면 총선, 그러니까 총선도 아니고 어떤 특정 지역에 집중된 지난 4.12 재보궐 선거를 가지고 예. 이게 전국 민심과 일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괴리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예.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서로 싸우는 김종인 개. 자, 대선 불출마했죠. 김종인 전 의원, 예. 전 대표. 오늘 문재인 후보를 돕느냐 아니면 안철수 후보를 돕느냐를 놓고 김종인 계가 서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가요? 자, 일단 문재인 후보 측에 합류한 이철희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종인 전 대표를 오래 모셨지만 가장 많이 들었던 건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의원이 안철수 후보 측에 갈 일이 없다는 주장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를 따라서 같이 탈당했던 민주당의 전 의원이었죠. 최명길 지금 무소속 의원이 자, 모시면서 들었던 더 많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판은 기억이 안 나는가 봅니다. 저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문 후보가 싫어서 당을 나왔던 사람이 다시 들어갈 일이 없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예. 빅텐트는 접혔다고 하는데 여전히 뉴스의 대상이긴 합니다. 김종인 전 의원은.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황사가 나타나고 있어서 내일 서쪽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예. 자, 뉴스룸 끝나고 역시 오늘도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소셜 라이브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사회부 기자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네요.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깊은 곳에 닿는다. 탐사팀이 다 나왔습니다. 아, 사회부 탐사팀이 나와 있군요. 아이고, 이거 떨어졌네. 오늘 어떤 주제로 다룹니까? 네, 오늘은 이제 그 2008년과 2009년 국정원이 운영했던 댓글 부대 이른바 알파팀에 대해서 예.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탐사팀이 더 없던가요? 다인가? 한 명이 더 있는데 파견 보내셨죠? 파견가 있습니다. 김진표가 바뀌었죠. 아, 그렇군요. 예, 예. 알았습니다. 네, 요즘 과거에는 왜 탐사 리포트가 2부에 이렇게 따로 코너로 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그 코너가 없어지진 않았는데 나갈 만한 여유가 요즘 없어서 그래서 가끔 이 팀은 혹시 놀고 있나라고 이제 속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미안합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얼핏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내 기자가 하는 걸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건 또 알고 있습니다. 예. 탐사 코너가 아니라 일반 뉴스로 많이 기여를 하고들 계시니까. 예. 탐사는 다시 하겠죠? 탐사 코너 당연히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M본부에서 명확하게는 M본부는 아니지. M본부를 떠난 지는 오래됐으니까 학교에서 온 거라고 봐야 되겠죠. JTBC로 올 때 가장 신경 썼던 것이 사실은 탐사보도입니다. 탐사보도는 사실 보도에 꽂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요즘 많이 그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만큼은 그러지 말자. 그래서 탐사팀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서운해하지 마세요. 네. 네. 오늘 좋은 보도만 가져와 보세요. 왜? 방송에서 저희를 쪼으시는군요. 미안합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알파팀 관련해서 여기 네. 방금 말씀하신 이제 M본부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요? 네, 국정원에서 이제 그 알파팀에 내린 지시 사항을 보면 네. 당분간 MBC 비판에 집중해 달라라고 지시가 오고 실제로 이제 아고라나 이런 데서 이런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MBC를 왜 비판하라고 그럽니까? 그때가 이제 광우병 촛불 집회 이후에 이제 옛날에? 네네. 예. 그래서 이제 2009년이면은 그럼 그게 그렇게 오래된 거군요. 네. 예. 이제 사장께서 MBC는 떠나셨지만 방송 계속 진행하실 텐데 MBC 살 때죠. 예. 네. 당시에 전후로 이런 공격이나 외압을 느끼신 적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건 그때뿐만이 아니라 늘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당하고 있었던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느낌을 좀 더 강하게 받은 건 맞죠.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인터넷상의 댓글 같은 것들이 이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올리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세세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네. 그게 이제 바로 이것이었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군요. 예.
그랬었죠. 그리고 아마 시청자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JTBC로 옮긴 이후에는 어떠셨나요? 뭐 오늘 JTBC도 외압이 있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아, 오늘 나온 기사요? 예. 그건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코멘트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근데 하여간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포커스 아웃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방송 뉴스 진행하다 보면 방송 뉴스뿐만이 아니라 뭐 언론계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속적으로 뭐 하여간 그 압박을 받는 건 맞죠. 근데 그게 또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게 뭐 어느 정부 하에서라고 딱 특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정부든 언론의 입장에선 불편한 관계이고 불편한 관계여야만 하니까. 그렇죠? 뭐 오늘도 뭐 또 손학규 위원장하고 잠시간에 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뭐 시시콜콜이 다 말하진 않았지만, JTBC 뉴스가 받고 있는 뭐 각종 각양각색의 어떤 그 평가들, 그게 이제 단순하게 평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압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모든 정파에서 다 뭐 받고 있는 건 뭐 맞는 거니까. 그런데 아무튼 댓글로 다시 돌아오자면, 당연히 그런 건 뭐 느끼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렇게 정말 어떤 특별한 조직이 있어서 이렇게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는 거죠. 예. 너무 무거워졌나요? 아닙니다. 예. 자. 갑자기 이렇게 무거워. 안나경 아나운서는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지금 가장 많이 생각이 나는 건 아까 앵커 브리핑에서 하셨던 마지막 말이 많이 생각이 나는 시민의 힘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게 조작을 하려는 그런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어도 시민의 힘이 있으니까. 네. 되게 잘 벗어나셨네요. 릴레이 마이크 돌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코멘트를 해야 되나요? 저는 같은 탐스팀 기자인데 또. 마이크 좀 가까이 있으세요. 아, 네. 저도 이번 알파팀 보도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네. 확실히 공부를 많이 하면서 이분들도 댓글을 다는구나. 아, 그래요? 네, 자료들을 공유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 약간 대학교에서 나눠주는 그런 프린트처럼 이렇게 네. 교양 자료들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자기들끼리 공유를 하고 아, 그럼 오프라인에서 그런 공유를 한다는 얘기예요? 메일로 첨부 파일을 이렇게 공유를 해주더라고요. 국정원에서 아, 보내준 예. 자료라고 이런 식으로 예. 해서 그래서 그걸 읽고서 그걸 토대로 이제 또 본인들의 창작물을 작성하고 그러는데 네. 이게 비단 그때만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 보도하면서 잘 아시다시피 가짜뉴스가 워낙 많이 횡행했었으니까요.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 넘겨야겠죠? 여러분들이 넘기는 사이에 우리는 퇴장. 네. 수고를 많이 해주십시오. 태블릿을 네, 저희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탐사플러스 팀의 이호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탐사플러스 팀의 김지아 기자라고 합니다. 아, 네, 저는 막내 이한길 기자입니다. 저는 막내와 동기인 윤세미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꾸준히 미시네요. 막내니까요. 예, 오늘 네, 오늘 저희가 그 소셜 라이브에서 다룰 것은 알파팀입니다.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일단은 운영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가 이
거의 한 10년도 더 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현재와 연결되는 고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따가 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알파팀을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지금도 거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 닮아 있더라고요. 현재와 그 10년 전의 상황과. 그래서 오늘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관련 내용을 전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넘기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이메일들을 좀 보시면은 이해가 좀 빠르실 텐데 좀 가까이 들어야겠습니다. 이게 글씨가 워낙 작아가지고 이거 잠깐만. 제가 들을게요. 이걸 제가 들고 네, 그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나요? 네. 이게 뭐냐면 그 알파팀의 팀장이 알파팀을 시작을 할 때 팀원들에게 보낸 일종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알파팀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어떤 일을 한다. 알파팀은 무엇인가? 그렇죠. 네. 보시면 뭐 한자로 이렇게 써있는데 뭐 좌익적결, 북한 해방, 인류 국가 그리고 목적은 인터넷상에서 좌익 세력 위축, 척결, 박멸. 굉장히 이제 강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좌익 세력의 이슈 무력화, 좌익 사이트의 순례, 괴멸. 주로 다음 아고라 이런 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전략을 보면은 알파팀을 구성해서 우파의 오마이뉴스를 구축한다. 아주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헤리티지단을 설립하고 극동의 자유세력연합, 아시아태평양 자유연대를 만들겠다. 이런 식의 목적을 가지고서 아주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던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그때 직접 보였던 이메일을 저희가 추출을 해서 저장을 한 것인데요. 그 당시 이 현 한국 자유연합 대표인 김성욱 리버티 헤럴드 대표이자 기자가 메일을 보냈고요. 이 밑에는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팀원들이 한 6, 7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일단은 모자이크를 했고요. 마스터입니다라고 스스로를 마스터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팀의 팀장을. 그리고 금주 일요일부터 알파팀이 움직입니다. 원칙은 타겟은 이제 아고라와 네이버의 댓글. 우선은 아고라에 집중해 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뭐 네이버라든가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들을 볼 때 이건 좀 이상하다. 똑같은 사람이 너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특정한 시간대에 올린다라고 의심을 하는 것들이 그대로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집중 게재 칼럼에서 어떤 글을 써야 하는지 주제까지 정해주고 있어요. 남북 관계의 경색이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 그리고 민생민주 국민에 관한 동향을 파악하는 이런 것 관련된 글을 써라라고 주제를 제시하고요. 그리고 목표치도 최소 하루에 아고라에서 1위에서 10위 사이에 드는 글을 올려라. 그리고 실적 통보에만 실적을 취합을 해서 국정에다 보고를 하는 거죠. 이 밑에는 또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또 후방 지원 요청이라는 게 있어요. 팀원들에게 지원을 요청한 다음에 자기들이 알파 팀원들이 속한 우파 단체, 여기는 프리존하고 무한전진, 노노데모, DC 등이 나와 있는데 무한전진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관련 목소리를 계속 내던 우익 그 단체들의 모임이었고요. 우익 그 계열의. 그리고 노노데모 같은 경우에는 일베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베가 거의 일베와 아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카페였습니다. 그곳에 지원을 요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요청한다는 거는 조금 이 글을 퍼날르라는 얘기였던 건가요? 아니면 뭐 좋아요를 누르라던가 뭐 그런 뜻이었던 건가요? 링크를 걸어서 이제 추천이나 뭐 비추천, 혹은 댓글 이런 것들 유도를 하라 그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야지 상위권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 돼서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첫 달은 이제 팀의 실력을 보여주는 기간이니까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달이 잘 되면 국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김성욱 기자가 쓴 건데 그 윤세민아 기자가 직접 김성욱 기자를 만났잖아요. 근데 김성욱 기자 얘기가 알파팀에서 뭐라고 얘기했었죠? 본인은 일단 처음에는 굉장히 저를 만났을 때 당황을 하면서 알파팀이라는 이름을 꺼내면서 본인의 활동을 물어본 순간 굉장히 그 전까지는 좀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알파팀이라는 명칭이 나오자 저희가 이제 그들의 활동을 알고 있다는 거를 좀 느꼈는지 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결국에는 국정원의 지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인정한 부분은 없었고 말했던 것은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뭐 무한전진 그리고 당시 이제 나중에 뭐 창단했던 한국자유연합과 같은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뭐 보수 우파 청년들의 모임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런 청년들끼리 당시에 뭐 광우병으로 인한 뭐 촛불 집회가 워낙에 활발했기 때문에 당시에 모여서 뭐 토론도 하고 뭐 스터디도 하면서 같이 글을 쓰거나 스터디를 했던 경험은 있다. 하지만 그거를 조직적으로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모두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정원이나 정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본인 돈을 스스로. 받거나 어떤 조직적인 어떤 모임이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고 자발적으로 올리고 혹시 자기가 모르는 그 청년들끼리의 어떤 모임이나 혹은 이제 나중에 자기들끼리 어떤 이름을 만들었는지는 자기는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본인이 이제 국가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쓴 거 보니까 뭐 그 말은 이제 저희가 좀 진실성이 의심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초반부에 역시 김성욱 기자가 보냈던 이메일입니다. 팀원들에게 학교와 협의하여 의견을 수정한다. 이 학교라는 게 결국 이제 국정원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국정원은 회사라고 부르는데 이 전직 알파 팀원이었던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회사라고 부르면 너무 티가 나고 유치하니까 우리 좀 다르게 불러보자라고 해서 학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네. 아고라에 굉장한 집착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는 아고라의 탈원을 간곡히 원하고 있다. 아고라 탈원이 되면 이제 다른 곳으로 또 넘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도 의견을 피력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뭐 이런 부분만 봐도 김성욱 기자가 독자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행동했다 이 부분이 아니라 학교라는 존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면서 이 알파팀 운영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3개월 정도는 아고라 탈원에 집중한다. 되어 있고 여기 보면 또 이게 특이한 게 있는데 알파팀은 양질의 칼럼을 게재를 하고 학교와 마스터, 그러니까 국정원과 자기 팀장은 개미군단을 가동시켜서 개미군단으로 하여금 칼럼 조회수를 올리게 한다. 웃으면 안 되는데. 개미군단은 뭐였죠? 이게 개미군단 주식하는 그런 분들을 말씀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예, 이게 이제 아까 첫 번째 이메일에서 앞선 이메일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일부 우익 사이트들에서 동원될 수 있는 그런 우익 네티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서로의 아이디를 인식해서 추천 및 댓글을 달아주는 예의를 발휘해 주겠다. 예의라고 표현을 했네요. 이게 아까 윤세민의 기자가 김성욱 기자의 말을 하면서 또 얘기했던 게 돈은 전혀 받지 않았다. 이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급 예정 고료가 30대는 5만 원, 20대는 2만 5천 원. 이렇게 디테일하게. 왜 나이에 따라서 원고료가 다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2배 정도. 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사실 궁금했는데 메일 또 다른 메일에서 설명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보면은 본인이 알파팀을 운영을 하는 것은 뭐 이제 국가나 뭐 이런 쪽에 이바지하기도 위함이 있지만 그 동시에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후학들, 이른바 그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취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대, 20대에 따라서 이렇게 고려가 차이가 나기도 하고 또 기혼이냐 미혼이냐에 따라서도 고려가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 부분이 다 이메일에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뭐 여기 보시면 그리고 뭐 건수도 학교가 챙겼던 게 확인이 되고요. 100건 이상의 칼럼. 그리고 이게 참고 자료라고 해서 예, 뭐 이메일 내용이 없어요 별로. 그냥 참고 자료 되어 있고 학교에서 보내왔습니다. 참고하시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대체 참고 자료가 뭔가? 그래서 제가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긴급 폭로라고 뭐 최근에 많이 가짜뉴스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긴 한데 곧 드러날 민주당 MBC 야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 MBC가 이제 뭐 방송법 계약 뭐 여러 가지 관련해 가지고 파업을 하고 있을 때 민주당과 MBC를 비판하는 글을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라고 하나의 샘플을 제시한 겁니다. 국정원에서요. 그러니까 야당과 언론사를 직접적으로 MBC가 공격을 사주를 했던 거죠. 이건 이제 저희 탐사 플러스 팀에 계신 작가님들이 이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올라온 글들을 아고라에 올린 글들을 그 당시 지시사항과 비교를 해서 쭉 정리를 한 건데요. 며칠 걸렸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이때도 촛불이 있었어요. 예. 12월 31일에 좌익 세력들이 대규모로 촛불 세력을 하는데 그것을 규탄하고 성스러운 지하의 종소리 타종을 회방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써라 라고 지시가 2008년 12월 30일에 내려옵니다. 이런 이메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이디는 다 지원하는데 알파 팀원들이 30일과 31일에 집중적으로 글을 쏟아냅니다. 촛불 난동 세력 얼마나 깽판 쳐야 만족할 건가.
다시 보는 촛불 집회 배후 세력. 촛불 바보들이 또 거리로 나온댄다. 촛불 대장 뭐 감기가 뿔났네. 민주당 떨거지는 지구를 떠나라. 뭐 너무 막 좀 저렴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표현들이 있어가지고 다 표현을 못하겠는데 보시면 뭐 아주 거침이 없고 지침에 따라 그대로 글들이 작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이 굉장히 많이 작성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그 광우병 때가 어떻게 보면은 촛불의 시초 같은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씨를 아예 애초에 꺼버리려고 한 시도 같네요. 맞습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집중한 거죠. 맞습니다. 이 당시 알파팀이 운영된 배경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관련된 촛불 집회가 열려서 거기에 충격을 받은 이제 정부에서 국정원에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들을 조기에 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제보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을 많이 쓰기도 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회수가 높아야지 상위 랭크가 되니까 방문자 카운트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보내요. 역시 김성욱 기자가 보냈고 이건 이제 또 다른 팀원들에게 이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아래 프로그램은 어떻게 쓰는 거냐? 학교에서 온 것이다. 학교에서 인터넷 게시글에 조회수를 올리는 그 국정원에서 게시글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프로그램을 보낸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방문자 증가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해봤는데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보낸 멘트이고요. 그리고 역시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나왔는데요. 이건 좀 후반부에 나왔던 겁니다. 아이디를 여러 개를 파서 그 아이디를 돌아가면서 계속 조회수를 늘리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IP가 같더라도 아이디만 다르면 계속 조회수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김땡땡 씨의 아이디와 비번, 또 다른 김땡땡 씨의 아이디와 비번, 이땡땡 씨의 아이디와 비번,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한꺼번에 쫙 뿌려서 공유를 해서 조회수를 높이는 작업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미군단을 동원해서 그냥 클릭만 하다가 나중에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아이디를 돌려서 계속 추천하고 이런 방식으로 점점 고도화가 된 거고요. 맞습니다. 고도화가 되기도 했고 또 초반에 올렸는데 솔직히 이런 류의 좀 정부 편을 너무 드는 글들은 사실 사람들이 잘 안 보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계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당시 네티즌들이 지금과 똑같아요. 이거 알바 아니야? 이거 어디서 뭐 돈 받고 쓰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했어요. 보시면 굉장히 예리한 네티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야 이거 왜 이따위 글에 추천이 66이나 걸렸어. 조작 아니야 이거? 하니까 당시 알파팀원이 조작 같은 건 니네 망상입니다. 이 댓글을 단 오키드 멘티스가 알파팀 팀원의 아이디였던 거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글을 올리자마자 바로 찬성이 8개가 걸리더군요. 금년부터 시간당 4,000원 이상에서 열심히 양심을 팔아서 알바 짓거리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알바라고 부를 바에 정치권이라고 부르시죠. 되게 대담하죠? 네, 대담합니다. 인정하는 듯한. 네. 오히려 이 댓글 다는 사람들 비웃으면서 재밌나요? 예. 뭐야 결국 내용이 없는 글이네? 라고 비판하니까 누구들은 내용이 없겠지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일일이 댓글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어요. 이것과 열심히 했네요. 맞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지침도 있었어요. 이렇게 너무 댓글이 많이 달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판적인 댓글과 알바인 걸 의심하는 댓글 달리니까 지침이 내려옵니다. 보시죠. 역시 김성욱 기자가 보낸 겁니다. 알바 글들은 왜 초반에는 찬성이 많을까? 존나게 궁금해. 존나게 좋은 표현이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류의 댓글들이 많이 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팀원들 글에 댓글로 달린 것 중 하나입니다. 주의합시다. 찬성 반대 15번이면 베스트로 갑니다. 꼭 찬성이 많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찬성 위주로 누를 필요가 없다. 오히려 반대 위주로 눌러서 베스트로만 가게 하면 됩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반대를 누르라. 네, 우리끼리 반대를 누르자. 이런 식의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한 시키면 거죠.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그럼 이제 광범위한 여론 조작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는 예, 제가 저를 보세요. 김지아 기자가 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거 앞에서 이호진 기자가 말씀을 잘 해주셨듯이 이런 식으로 여론 조작이 계속 이뤄져 왔는데요. 제가 이분들 중에 한 분을 최근에 이제 컨택을 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당시에 썼던 글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은 서울의 우글거리는 좌익 꼴통들이라는 제목의 글인데 보면 굉장히 길어요. 아까 뭐 이호진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막 그 글발이 좀 있는 사람 위주로 이 일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글을 되게 잘 쓰는 편입니다. 사실 막 되게 얼토당토한 그런 글을 쓰진 않거든요. 이 글 내용을 중간에 한번 보면은 과거사위원회에 근무한다던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근무한다고 하면 이들은 10중 8구 해골바가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제목을 보시면 서울에 울거리던 좌익 꼴통들, 그러니까 그 뭐 꼴통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인권위에 근무한다거나 과거사위원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는 다 좌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장문의 글로 쓴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유영아 씨도 인권위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약간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찾아보면 굉장히 많겠죠? 네, 그런 얘기를 굉장히 이렇게 진지하고 긴 글로 쓰는데요. 두 번째 글 보시면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진지하게 그때 당시에는 뭐 그냥 독재자인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 뭐 경제도 안 좋아지고 이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그립다. 이런 글을 되게 진지하게 쓰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알바라고 하면은 그 글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글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보통은. 근데 이 글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나는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좌파 세력이 얼마나 우리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지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진지하게 이렇게 길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알바가 정말 돈을 받고 썼다고는 생각을 사실상 못 하죠. 또 세 번째 글도 뭐 비슷한 건데, 국가보안법은 위대한 법이다, 폐지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북한 노동당 규약을 쭉 가져왔는데요. 거의 공부를 시키는 거죠, 네티즌들을.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 이분과 통화를 해봤더니 본인이 알파팀으로 활동했던 건 인정을 일단 했고요. 당시 3개월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그 당시 팀원들과의 좀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얘기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 당시에 활동을 그만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알파팀 활동을 인정하면서도 제가 묻자마자 국정원과의 연관성은 부인을 했습니다, 사실. 국정원, 청와대가 시킨 것은 아니고, 우리가 거의 뭐, 우리 아는 사람들로 끼리 해가지고, 뭐, 자발적으로 한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분은 10년 가까이 지난 아직까지도 굉장히 대표적인 극우 농객인 조갑재 씨와 함께 같이 다니면서 일을 하신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거기 조갑재 씨가 계시는 곳에서 뭐 책도 냈고 여러 가지 연관된 활동을 이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분은 이때 당시에는 20대 초반이었는데 불구하고 이런 글을 써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런 이쪽에서 활동을 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좀 이제 그 알파 팀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고요. 김지아 기자가 얘기하다 보니 여기 듣다 보니까 잠깐 생각이 났는데, 그 학교 측에서 보낸 이제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욕설이나 비방글을 올리지 말라 이런 게 있었고요. 네, 장난스럽게 보이지 않게끔. 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우파 논객을 인터넷상에 양성을 해서 이들이 아고라에서 굉장히 아주 널리 알려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필진이 되어야 한다. 요거를 목표로 알파팀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세 번째 키워드로. 네, 새로운 키워드는 새로운 의혹이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계속해서 국정원과 그 알파팀, 그리고 알파팀의 뭐 마스터였던 김성욱 씨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이게 당시에 단순히 그 알파팀과 국정원의 관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당시 청와대와의 어떤 지시 의혹을 저희가 밝혀낸 어떤 그런 정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제 뉴스룸을 통해서도 잠깐 보도를 해드렸는데, 보시는 요 한글 파일 문서를 일부를 캡처한 건데요. 이 한글 파일 역시 그 알파팀의 마스터인 김성욱 씨가 팀원들에게 보냈던 이메일에 바로 첨부되어 있던 그런 한글 파일입니다. 근데 한글 파일 내용이 제가 여기도 뭐 잠깐 프린트를 해왔는데, 당시 2009년 1월 달에 있었던 용산 참사와 관련된 그런 장문의 글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 뭐 철거민을 지칭을 하면서 철거민들이 힘없는 서민이라고 1년에 저런 식으로 2억 이상 벌기도 한다. 뭐 집에 가면 에쿠스 끌고 다닌다. 이런 식으로 철거민들을 굉장히 근거 없이
뭐 매도하거나 또 비하하는 그런 류의 내용이 써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글들을 과연 누가 작성한 것인지 너무 궁금해서 한글 파일의 문서 정보를 살펴봤더니 지은이의 그 아이디 하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디를 추적을 해보니까 당시에 이 글이 작성된 2009년 당시에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행정관이 그때 사용했고 또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그 아이디와 같았는데요. 그분은 아직도 공직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연락을 해서 해당 아이디가 본인이 그때 당시와 혹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가 맞냐고 물어봤을 때 아이디 자체는 본인 것이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본인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실도 인정을 하셨고요. 하지만 본인은 이런 용산 참사 관련된 글을 쓴 사실은 전혀 기억이 없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본인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뭐 본인의 노트북으로 다른 사람이 글을 썼거나 혹은 자신이 만든 문서 양식이 다른 행정관들에게 전달이 돼서 이런 글이 쓰여졌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추측하는 말을 하면서 이 문서 자체가 청와대 내부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이 문서 정보를 보는 방식이 저희가 그 태블릿 PC 네. 보도를 할 때 청와대 정호성 비서관을 찾는 데 쓰던 방식 아니에요? 그때 나렐로라고 해서 그죠? 그렇죠. 일명 네. 최순실 파일에서 드러난 그 문서의 정보를 살펴보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정호성 비서관이 사용했던 아이디가 나와서 그게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서가 최순실 씨에게 전달됐다고 이제 저희가 당시에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문서들이 그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서가 국정원을 통해서 알파팀 김성욱 대표에게 전달이 됐다는 정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근거로 그 알파팀 이제 팀원들, 요거는 당시에 그 김성욱 대표가 사용했던 블로그를 저희가 캡처한 건데요. 뭐 좌익의 용산 선동은 이미 실패했다라는 이런 뭐 비슷한 주제의 글들이 블로그에 쭉 올라왔고요. 또 다음 아고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찰은 그 적극 대응해야 한다. 그 용산 참사를 용산 화염 난동이라고 하면서 그 철거민들이 요런 사진도 올렸는데 사실 요거는 보도 사진인데 보도했던 해당 언론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기사 사진을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해서 그들이 과연 철거민이었을까라는 제목으로 그 당시에 또 알파팀 팀원이 아고라에 올린 글인데요. 마치 철거민들이 일부러 그 시위를 해서 보상을 많이 얻기 위해서 난동을 부렸다. 혹은 다른 뭐 세력들이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는 글을 썼던 겁니다. 아, 그리고 잠깐. 네. 아까 그 문서 정보를 보시면은 이 맞는 날짜가 1월 20일이면 이게 용산 참사 발생 당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당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선세국이 촛불 집회에 아주 크게 되었던 정부와 국정원 측에서 용산 참사가 발생한 당일에 아주 발빠르게 대응을 한 거죠. 예. 당시에 이렇게 썼던 참고글을 청와대에서 작성한 참고글을 긴급하게 알파팀에 배포를 하면서 이대로 아고라 등에 글을 올려서 여론이 나쁘게 번지는 것을 빨리 막아달라라는 네. 활동을 했던 흔적인 겁니다. 맞습니다. 1월 20일 오후 2시 29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네, 사실 이 알파팀 사건이 2009년으로만 그치고 끝났다면 사실 저희는 그냥 역사적 과오로 반성하고 지나가면 됐겠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단 2012년 그 박근혜와 문재인이 붙었던 대선 직전에도 당시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 되게 문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당시 알파팀원 9년 전에 알파팀으로 활동했던 알파팀원들이 여전히 인터넷 극우 언론이나 혹은 유사 언론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게 여전히 문제가 되는 점입니다. 그 2009년 당시에 구국간성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 성이 오모 씨인데 이분은 여전히 이제 그 인터넷 블로그에서 이제 스스로 언론을 자칭하면서 여전히 이런 기사들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제목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그 야권 후보인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판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모 씨는 어떤 기사를 쓴 적이 있냐면요. 그 미국 변호사인 지미리가 JTBC를 상대로 200억 원대 가짜뉴스 소송을 걸었다라는 이제 가짜뉴스를 만들기도 했던 그런 기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김성욱 기자가 이제 알파팀 활동 이후에 만들었던 한국자유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사무총장을 맡았던 홍수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한국자유연합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데 이분 역시 작년 가을부터 이제 노컷일베라는
극우 성향의 인터넷 매체를 만들어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썼던 대표적인 가짜뉴스로는 뭐 JTBC의 태블릿이 조작됐다거나 혹은 저희가 대통령의 얼굴 피부 영상을 조작해서 마치 세월호 당일 시술을 받지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조작 보도를 했다, 이런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이 매체가 최순실 사태 직후에 생겨난 매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등록일을 보면 작년 10월이니까 네, 대략 저희가 태블릿을 보도했던 시점과 비슷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첨언을 하자면 이 오모 씨라는 분은 그 1인 기자기도 하지만 또 어떤 주간지였나요? 그쪽에 속해 있기도 해서 예, 소속이 좀 다양해서 아까 말했던 뭐 본인 스스로 뭐 언론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1인 미디어로서의 그 부분을 저희가 언급을 했던 거고요. 이 노컷 일베 관련해서는 김지아 기자도 좀 하시겠습니다. 관련 취재를 좀 진행하신 게 있지 않나요? 제가 취재를 진행했는데 그 방송에 아직 보도를 못한 내용이 있긴 한데요. 이 사무실이 우연히 이제 이한길 기자가 이제 노컷일베 취재하면서 여기 영화사가 있더라라고 해서 그 영화사를 저도 취재를 해 보니까 그 영화가 이제 그 블랙리스트가 휩쓸었던 그 박근혜 정부 때 유독 특이하게 많은 정부의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모태펀드 자금을 많이 투자를 받은 영화사가 이 노컷일베가 있는 사무실에 같이 있었고, 그 영화의 내용도 이 노컷일베를 만드신 이분이 주장하는 그런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영화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실명을 딱 공개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아직 개봉하지 않은 영화라서요. 그쪽 대표랑도 다 통화를 해봤는데 그 대표는 이제 그 관련성을 부인하고는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는 왜 이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취재를 해서 이제 앞으로 보도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뒤에 더 있나요? 아니요. 끝. 사실 저희가 가짜뉴스를 보도를 한 게 이제 뭐 하루 이틀이 아니죠. 사실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도를 한 알파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가짜뉴스의 원조, 시초라고 봐야 할까요? 예. 정말 그 이른바 정부가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부터 하기를 시작했나, 이것들을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고,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런 이 지시사항과 그것에 파생돼서 나타난 글들은 그 아까 잠깐 엑셀 파일로 보여줬던 작가님들이 이렇게 정리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떤 또 다른 컨텐츠로 만들어서 웹상에 좀 게재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런 기록으로 남겨서 앞으로 정부가 국민이나 시민들 상대로 어떤 식의 여론 조작을 해왔는지를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작업이 끝나면 또 그 게시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셜 라이브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JTBC 투표 동력 캠페인 위대한 국민 챌린지. 안녕하세요. 안나경입니다. 제가 바라는 나라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땅의 동물들도 정당한 자유를 보장받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저 안나경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조수혜 씨도 위대한 국민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투표 의지를 들려주세요.